잘 자. 한국우수 전래동화 65.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전래 명단편 모음. 개구리 바위 외. 개구리 바위. 옛날 금강산 기슭에 깊은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맑은 우물 안에는 개구리 형제들이 살고 있었지요. 개구리 형제들이 볼 수 있는 세상은 우물 위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어요. 우물 속에 비치는 달과 별을 볼 수 있는 게 고작이었답니다. 고작, 기껏하여, 겨우. 어느 날, 개구리 형제들이 살고 있는 우물에 목마른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까마귀는 개구리 형제들에게 우물 밖 세상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름다운 꽃들과 동물들, 그리고 계절마다 산과 강이 얼마나 다르게 변하는지도 알려주었지요. 우물 밖 세상이라곤 동그란 하늘밖에 모르던 개구리 형제들은 까마귀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 신기해했어요. 까마귀야, 네가 가본 곳 중에 어느 곳이 가장 아름다웠니? 가장 큰 맏형 개구리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금강산이란다. 금강산이라고? 개구리 형제들은 입을 모아 합창을 했어요. 금강산에 살고 있으면서도 개구리 형제들은 금강산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거든요. 개구리 형제들은 금강산을 둘러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까마귀한테 부탁했어요. 까마귀는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었답니다. 그럼 가장 큰 형인 내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다녀올게. 까마귀는 맏형 개구리를 등에 업고 금강산 자락을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고는 맏형 개구리를 구룡련 골짜기에 내려주었지요. 골짜기, 산과 산 사이 또는 언덕과 언덕 사이에 깊이 패여 들어간 곳. 새로운 세상을 구경한 맏형 개구리는 아름다운 경치에 놀라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맏형 개구리는 자신의 발로 걸어 다니면서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머릿속에 담아두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맏형 개구리는 옥녀봉 마루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옥녀봉으로 가는 길은 가도 가도 끝이 없었고 맏형 개구리는 숨이 차서 더 오를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어요. 힘들어도 참아야만 해. 우물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우 개구리들에게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해 주어야 하니까. 한낮이 지나서야 맏형 개구리는 겨우 고갯마루에 올라설 수 있었어요. 고갯마루, 고개의 가장 높은 곳. 아니, 세상에 이토록 아름다운 곳이 있었단 말인가? 맏형개구리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깎아지른 절벽, 바위 위에 서 있는 소나무, 저 멀리 보이는 구룡련과 구룡폭포. 절벽에서는 폭포수가 떨어지고 파란 연못은 하늘보다 더 푸르렀지요. 금강산 골짜기의 풍경에 흠뻑 빠진 맏형개구리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우 개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맏형개구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그만 그대로 바위가 되고 말았답니다. 거울 소동.
옛날 어느 시골에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선비가 있었어요. 어느 날 선비는 한양으로 나들이를 떠나게 되었지요. 한양, 서울의 옛 이름. 짐을 꾸리면서 선비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한양에 가면 무슨 선물을 사다 주면 좋겠소? 머리를 곱게 빗을 수 있는 머리빗 하나만 사다 주세요. 선비의 아내가 수줍게 말했어요. 머리빗이 어떻게 생겼소? 시골에 살아서 한 번도 머리빗을 본 적이 없는 선비가 물었어요. 아내는 마침 하늘에 떠 있는 반달을 보며 말했어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반달처럼 생겼어요. 한양에서 볼일을 마친 선비는 아내에게 사다 줄 선물이 생각났어요. 깜빡 잊을 뻔했군. 그런데 그 선물이 뭐라고 했더라? 참, 달처럼 생긴 것이라고 했었지. 선비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고 생각했어요. 선비가 떠나기 전에 반달이었던 그 달은 어느새 보름달이 되어 있었어요. 장터로 간 선비는 박물장수에게 말했어요. 박물장수, 여자에게 쓰이는 물건 등을 팔러 다니는 사람. 보름달처럼 둥글게 생긴 것을 주시오. 보름달처럼 둥근 것이라면 여기 있소. 박물장수는 달처럼 둥근 거울을 선비에게 내밀었어요. 선비는 혼자 되신 어머님이 마음에 걸려 둥근 거울을 2개 샀답니다. 집에 돌아온 선비는 어머님께 큰 절을 올리고 거울을 드렸어요. 에이구 머니, 한양에 간다더니 웬 늙은 할망구를 데리고 왔느냐? 거울을 본 어머니가 노발대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노발대발, 몹시 화를 냄. 어머니, 그 물건이 바로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거울이고 뭐고 꿈자리가 사나울까 두려우니 어서 내다 버려라. 어머니가 거울을 내동댕이 치자 거울은 산산조각이 나면서 깨지고 말았어요. 서방님, 제가 부탁한 것을 사오셨나요? 선비는 이번에는 아내에게 거울을 주었어요. 에구머니, 서방님께서 한양에 볼 일이 있다고 하시더니 젊은 아낙네를 데리고 오셨군요. 흑흑흑. 아낙네, 남의 집 여자 어른을 흔히 이르는 말. 아내가 슬피 울면서 말했어요. 여보, 거울 속에 비친 젊은 아낙네는 바로 당신이라오. 선비가 달래보았지만 아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선비는 말썽을 일으키는 거울을 내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녀를 불렀지요. 달래야, 이 거울을 갖다 버리도록 해라. 거울을 받아든 달래는 거울 속에 비치는 어여쁜 소녀의 모습을 보자 반가웠어요. 이 속에 어여쁜 아가씨가 있네. 버리지 말고 친구해야지. 그때 마당을 쓸던 돌쇠가 달래를 보고 물었어요. 달래야, 그게 뭐니? 아니야, 아무것도. 달래는 거울을 뒤로 감추었어요. 감추지 말고 어서 내놔봐. 달래는 돌쇠에게 거울을 내밀었어요. 달래야, 이 속에 들어있는 사내 녀석이 누구냐? 돌쇠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사내 아이라고? 분명히 어여쁜 아가씨였는데. 달래와 돌쇠가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내 아이와 아가씨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두 사람은 마치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어요. 도깨비 거울인 게 틀림없어. 그래서 주인 어르신이 갖다 버리라고 했나 봐. 달래와 돌쇠는 도깨비 거울을 물에 퐁당 빠뜨렸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개구리 바위 거울 소동. 옛날 옛적 개구리 바위 이야기와 거울 이야기.
개구리 바위는 금강산 구룡령 골짜기에 개구리 바위가 생기게 된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자연은 옛사람들에게 시와 노래를 짓게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전설이 생겨 전해지게 하였습니다. 금강산 전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전설들입니다. 개구리 바위에서 우물 안 개구리 형제들은 우물밖 세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에 까마귀가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지요. 마천개구리는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놀라고 맙니다. 마천개구리는 아우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발목이 묶여 그만 바위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울소동은 거울이 흔하지 않던 시절 한양간 선비가 선물로 사다 준 거울로 소동이 빚어지는 재미있는 전래 동화랍니다. 어머니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아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눈물 짓지요. 하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친구 삼으려 하고 하인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내인 줄 알고 오해를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울 소동은 무지함을 일깨워주고 또한 우리 자신의 진솔한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물 이야기.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여러 집이 일정한 곳에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물을 식수로 활용하거나 땅속에 우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우물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모임의 장소이자 마을의 중심이기도 하였습니다. 또 우물에서 물 깃던 처녀가 길을 가던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을 대접한 뒤 큰 보답을 받는 예도 많았습니다. 목이 말라 급히 다가온 사람에게 물을 떠줄 때는 그릇에 깨끗한 풀잎이나 나뭇잎을 띄워 급하게 마시다가 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답니다. 부지런한 아낙네들은 아침 일찍 누구보다 먼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부엌이나 장독대 위에 떠놓고 가정의 평안과 소원이 이루어지길 빌었답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거울, 찬빛.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빛이나 거울은 오랜 옛날부터 여자들이 즐겨 사용한 화장구입니다. 빛에는 얼레빛과 찬빛이 있었습니다. 얼레빛으로 머리카락을 대강 가지런히 한 다음 찬빛으로 다시 빗습니다. 찬빛은 대개 대나무로 빗살을 촘촘히 박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거울이 사람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목적 이외에도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울을 보면 한쪽 면에 여러 가지 문이나 글씨가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울이 주술적인 기능을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관아에 거울을 만드는 사람을 두어 거울을 만들게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시전에서 거울을 팔았다는 기록이 있답니다. 개구리 바위. 금강산 기슭의 우물 안에 개구리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까마귀가 날아와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지요. 맏정개구리는 까마귀의 도움을 받아 금강산을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풍경에 놀라고 말았어요. 맏형개구리는 아우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기로 했지만 아름다운 풍경에 발목이 묶여버리고 말았지요. 맏형개구리는 과연 우물로 돌아가 아우들에게 금강산의 경치를 말해줄 수 있었을까요? 거울 소동. 거울이 흔하지 않던 시절의 옛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양에 간 선비는 볼일을 모두 마치고 아내와 어머니의 선물로 거울을 사가지고 왔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며 거울을 깨버리고 말았어요.
아내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젊은 여자를 데리고 왔다며 울고 하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친구 삼으려 했지요. 결국 거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퀴즈. 개구리 바위. 1. 맏정개구리는 왜 우물을 떠났나요? 2. 맏정개구리는 왜 다시 우물로 돌아가지 못했나요? 거울 소동. 1. 어머니는 왜 거울을 보고 화를 냈나요? 2. 이 이야기에서처럼 잘 모르는 물건을 보고 당황했던 경험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한국우수 전래동화 66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 전래 명단편 모음 독장수 구구외 독장수 구구 옛날 어느 마을에 독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독장수 독을 만들어 파는 사람 독은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쓰는 커다란 그릇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장독대에는 반질반질 윤이 나는 독들이 몇 개씩 있었어요. 그만큼 독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독을 많이 팔면 독장수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지요. 헤헤야, 슬슬 나가 볼까? 독장수는 지게를 지게 작대기로 고이고 배가 불룩한 독을 얹었어요. 지게, 짐을 얹어 지기 위해 나무로 만든 운반기구에 한 가지. 하나 올리고 하나 팔고 독장수는 흥겹게 콧노래를 불렀어요. 셋이요, 넷이요. 하지만 독이 너무 크고 무거워 독장수는 지게에 독을 4개째 얹다가 내렸어요. 결국 큰 독 3개를 지고 집을 나섰지요. 독 사려, 간장 독 사려, 된장 독 사려. 독장수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목청껏 소리쳤어요. 그런데 이 마을 저 마을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독은 한 개도 팔리지 않았어요. 햇볕이 머리 위를 따라다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어깨는 빠질 것처럼 아팠고요. 아이고 어깨야. 오늘은 독이 하나도 안 팔릴까? 독장수는 고갯길을 조심조심 힘겹게 올라갔어요. 지게가 기우뚱해서 독이 굴러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독장수는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었지만 비탈진 길이라 지게를 세우기가 불편했어요. 비탈, 산이나 언덕 따위에 비스듬히 기울어진 부분. 아이고, 저 나무 밑에서 쉬어가야겠다. 영차, 영차. 고개를 다오른 독장수는 나무 그늘 밑에 지게를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지게 짝대기로 받쳤지요. 이제야 살 것 같다. 어깨를 누르던 지게를 벗으니 몸이 날아갈 듯 홀가분하였어요. 독장수는 이마와 얼굴에 땀을 닦고 지게 옆에 벌렁 누웠어요. 야, 정말 시원하구나. 독장수는 살랑대는 바람을 시원하게 들이마셨어요. 어디 보자. 저 독 둘은 팔아서 빚을 갚는 데 써야지. 나머지 독을 팔면 다른 독 2개는 살 수 있겠지? 독장수는 당장 독이 팔릴 듯 가슴이 설레었어요. 그 독을 팔면 다시 독 4개를 살 수 있고 넷을 팔면 가만히 있자. 2는 4, 2, 4, 8. 그래, 8개를 살 수 있구나. 그 다음에 8개를 팔면 독장수는 흥이 나서 머릿속으로 계속 셈을 하였어요.
야, 며칠 안 가서 독이 100개가 넘겠는걸? 그 생각에 독장수는 신바람이 났어요. 독을 판 돈으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는 거야. 나는 부자다, 부자. 독장수는 금방이라도 으리으리한 집을 지을 듯이 기분이 좋았어요. 참, 부자들은 하인이 있지? 나도 하인을 두는 거야. 흠흠, 이리 오너라. 독장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하인을 불렀어요. 정말 하인이 달려나올 것만 같았어요. 독장수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팔을 번쩍 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팔로 지게 짝대기를 밀고 말았어요. 지게는 기우뚱하더니 옆으로 팍 쓰러졌어요. 지게 위에 있던 독들이 굴러 와장창 깨지고 말았지요. 어이쿠, 내 독, 내 귀한 독. 이제 망했다. 망했어. 독장수는 깨어진 독 조각들을 주워 들었어요. 내가 괜한 구구만 했어. 구구. 1에서 9까지의 각수로 두 수 길이의 곱한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해 만든 구구법의 준말. 독장수는 후회하였지만 이젠 어쩔 수 없었지요. 이렇게 쓸데없이 미리 셈하거나 궁리하는 것을 사람들은 독장수 구구라고 한답니다. 팔려가는 당나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부지런하다고 늘 칭찬했지요. 어디 그뿐인가? 마음씨도 아주 고와. 모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줏대가 없는 게 탈이야. 줏대. 마음의 중심이 되는 생각이나 태도. 옳은 말이네. 사람들 말대로 아버지는 남의 말을 듣고 무작정 따라하는 성격이 흠이었지요. 하루는 아버지가 아침 일찍부터 장에 갈 준비를 하였어요. 얘야, 어서 장에 갈 채비를 해라. 당나귀를 팔아야겠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당나귀를 판다고요? 그래. 아버지는 당나귀 고삐를 잡고 밖으로 나왔어요. 워, 어서 가자. 당나귀는 더운 입김을 푹 내쉬었어요. 아버지는 당나귀 고삐를 잡고 아들은 당나귀 뒤를 따라갔어요. 고삐, 소의 콧뚜레나 말의 재갈에 매여 몰거나 부릴 때 손을 잡고 끄는 줄. 아버지, 아주머니들이 자꾸 우리를 쳐다봐요. 아버지가 무슨 일인가 주위를 둘러보기도 전에 동네 안악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악. 남의 집 어른인 여자를 흔히 이르는 안악내의 준말. 저기 좀 보세요. 이렇게 더운데 아들을 걷게 하다니 당나귀에 태워서 가면 좀 좋아요. 안악들은 손가락질을 하며 웃었어요. 그런가? 아버지는 안악들 말이 그럴듯해 아들을 당나귀에 태웠어요. 그러고는 다시 한참을 걸어갔어요. 산을 넘고 들을 지나 어느 마을 앞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자꾸 우리를 쳐다봐요. 나무 밑에서 쉬고 있던 할아버지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어요. 저 꼴 좀 보게나. 저렇게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이 있나? 늙은 아비는 걸어가고 젊은 아들이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버르장머리, 버릇을 얕잡아 이르는 말. 그럴 수도 있겠군. 아버지는 그것도 그럴듯했어요. 얘야, 이번엔 내가 타고 가마.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리라고 하고 당나귀 등에 올라탔어요. 얼마 뒤 여인들이 물을 깃는 우물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여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저런 인정머리 없는 남자가 있나. 자기만 타고 아들은 걷게 하다니.
인정머리, 인정을 얕잡아 이르는 말, 인정,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 둘이 함께 타고 가면 어때서? 아들 사랑이 없나 봐.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그 말도 또 그럴듯해 아들을 함께 태우고 길을 가게 되었어요. 두 사람을 태운 당나귀는 힘들게 꺼덕꺼덕 걸었어요. 얼마를 가다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어요. 그곳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더니 혀를 찼어요. 에그, 저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보았나? 한꺼번에 두 사람이 저 약한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보아하니 저 당나귀는 지쳐 곧 쓰러지겠군 그려.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와 아들은 깜짝 놀라 당나귀에서 뛰어내렸어요. 하지만 당나귀는 많이 지쳤는지 비틀거렸어요. 아버지, 당나귀가 힘들었나 봐요. 아들이 당나귀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얘야, 할 수 없다. 우리가 메고 가자. 아버지와 아들은 당나귀를 떠매고 장애까지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으하하, 당나귀를 메고 간대요. 사람들의 놀리는 소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따라왔어요.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독장수 구구 팔려가는 당나귀. 옛날 옛적 독장수 이야기와 팔려가는 당나귀 이야기. 독장수 구구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독장수 구구는 독만 깨뜨린다라는 속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독장수는 장사를 나갔다가 고개 위에서 지게를 버티어 놓고 쉬던 중 자신도 부자가 되고 싶어 궁리를 합니다. 독을 하나 팔아 이익을 남기고 그 돈으로 독을 2개 사고 다시 남은 돈으로 독을 3개 사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늘려 큰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팔을 번쩍 드는 바람에 독이 와장창 깨지고 말았지요. 이처럼 쓸데없이 미리 셈하거나 궁리하는 것을 독장수 구구라고 해요. 이 이야기는 독장수처럼 현실성 없는 허황된 생각만 쫓는 것을 경계하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팔려가는 당나귀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시장에 당나귀를 내다 팔려고 가다가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지요. 당나귀 등에 아버지가 올라탔다, 아들이 올라탔다, 둘이 함께 탔다.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메고 가게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남의 말대로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을 줏대가 없다고 해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소신 있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겠죠? 그래야 자신의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민족의 숫자. 오늘날 우리는 1, 2, 3, 4와 같은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만 옛날에는 한문으로 숫자를 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할 때는 산가지라는 막대로 숫자를 표기했습니다. 산가지는 수를 셈하기 위해 사용하던 가는 대로 수숫대, 쌀이, 대나무 등으로 매끈하게 깎아 만들었습니다. 1의 자리, 100의 자리는 산가지를 세로로 늘어놓고 10의 자리, 만의 자리는 가로로 늘어놓아 수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말기에 중국에서 주판이 들어와 그 뒤 주판이 계산도구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독. 우리 전통 식생활에서 김치나 간장을 담아두는 독이나 항아리를 옹기라고 불렀습니다. 옹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저장용기인 독은 물이나 장 이외에 소금이나 김장김치를 담아두는 데에 쓰입니다. 시골에 가면 마당 한켠에 장독대가 있는데 이곳에 독이 옹기종기 모여 있답니다. 그 외에 먹거리에 사용하는 식기, 물동이, 양념통, 시루, 떡살 등이 있고
방 안에서 사용하는 화로, 주전자, 등잔, 문방구용품과 굴뚝, 약탕관 등도 있습니다. 독장수 구구. 어느 마을에 독장수가 살고 있었어요. 독은 간장이나 된장을 담그거나 곡식을 보관할 때 쓰는 커다란 그릇이었어요. 옛날에는 독을 많이 사용해서 독을 많이 팔면 독장수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에 독을 팔러 나갔던 독장수는 독을 하나도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언덕 위에 누워 쉬게 되었어요. 독장수는 머릿속으로 샘을하다가 호황된 상상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독장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팔려가는 당나귀. 남의 말에 무작정 따르던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시장에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은 주위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지요. 그러다가 결국 당나귀가 힘들어 비틀거리자 할 수 없이 당나귀를 메고 가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퀴즈. 독장수 구구. 1. 독장수는 왜 독을 깨뜨렸나요? 2. 독장수 구구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팔려가는 당나귀. 1. 아버지와 아들은 왜 당나귀를 등에 메고 갔나요? 2. 아버지와 아들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